예! 네, 세계사 종결자 권용길.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볼 파트 2021년 3월에 실시되었던 고3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세계사입니다. 우선 이제 총평부터 하면은 역시 산모답게 전체적으로 좀 수월하고 평범한 문제들이 많았다라 할 수가 있지만은 같은 역사 문제였던 동아시아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고급진 문제들이 있었던 게 세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답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가 제일 많이 틀렸습니다. 저도 풀면서 이거 학생들이 PPN으로 생각하기 딱 좋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역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이거 뭐 일부러 틀리라고 낸 문제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10번 문제 볼까요? 이 문제였죠. 예, 바로 카를로스 대제 문제였는데 롬바르드 왕국 멸망.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PP는 이제 롬바르드 왕국 공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마이야 왕조의 침략을 막아내려고 했다. 자신의 부친이라고 하는 말에서 카를로스 마르텔의 또르와 뿌아띠의 전투를 연상시키죠. 그래서 피핀으로 낙인하기 좋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6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서아시아와 인도 이런 쪽에 약합니다. 대체로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 문제라서 이제 약하니까 이제 틀린 것 같아요. 13번 문제는 네덜란드 문제였군요. 그래서 1, 2, 3, 4, 5에서 네덜란드 찾는 문제였는데 또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요. 12번 문제는 그냥 공부 안 한 거죠. 예, 공부 안 한 거예요. 뼈트로 대제야 뭐 잘 나오는데. 18번 문제 역시 여기까지, 이거 왜 많이 틀렸냐면 그냥 여기까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이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육모, 구모에서는 당연히 이제 난도 높은 문제로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만이 아니라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뭐니? 라고 하는 건데 피라미드, 파라오, 기약 뭐 이런 용어들에서 이집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은어 유적을 남겼다. 중국 황허 문명입니다. 상이고요. 카스트제를 만들었다. 인도 문명 중에서 겐지스, 아리아인들의 겐지스 문명이죠. 모헨조도로 건설, 인도 문명 중에서 특히 이제 인더스, 드라비다인들의 문명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야 돼요. 인도 문명은요.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중에서 아무르인들과 관련된 바빌로니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내용은 중국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천하가 셋으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서 촉이 있어요. 위초고, 삼국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제 후한 멸망 이후 삼국시대인데 총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후한 왕실을 한번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 촉, 그리고 여기는 없는 오, 뭐 이런 단어에서 후한 멸망 이후 삼국시대, 우리가 흔히 위진 남북조 시대 중에서 이제 위 시대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열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후한 멸망과 관련된 유명한 난이 그죠. 황건적의 난을 발발을 계기로 해서 후한이 망하면서 삼국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 다음에 이제 위진, 요거죠. 이제 진, 요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우리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명나라의 천하는 도적의 손에 빼앗겼던 것이다 라 하여서 명이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왕조는 이 도적무리를 평정하고 만방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 도적은 누구다? 명을 멸망시켰던 이자성의 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왕조는 이제 청이고 이자성의 난을 이제 진압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청을 찾는 거예요. 청을 찾는 것인데요. 1번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북이 수당이고요. 3번의 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이죠. 강희제 때 일이죠. 구품 중정제가 시행되었다. 위진 남북조 내내 있었던 거고요. 수나라 때 폐지되죠. 전윤의 맹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송과 거란 간에 요나라 간에 같은 말이죠. 정화의 항해가 추진되었다라는 것은 명나라 영락제 때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강희제 때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다음 네 번째 문제. 가 왕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도가 수도였다. 일본을 2차례 침공했다. 마르코 폴로가 다녀왔다라고 하는 수많은 힌트들에서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또 그리고 쿠빌라이 칸 때 일이죠. 세계사는 이렇게 다 구분해야 돼. 징기스칸 때 일인지 쿠빌라이 칸 때 일인지 또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건 그냥 원 찾는 거예요. 1번 신사층이 나오면 명청입니다. 생목인, 요게 이제 그죠, 몽골 제국과 원과 관련된 이야기죠. 홍로몽의 시대적 배경은 정확하게 홍로몽이 언제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지는 사실 그 소설에서는 알 수가 없고, 그걸 묻는 건 아닐 테고 그냥 홍로몽의 그냥 제작 시기가 청이다라고 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일조편법과 지정은제의 특징을 비교한다. 일조편법은 명나라 때 제정이 된 거고, 지정은제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옹정제 때 전국으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명청 시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왕한석의 신법은 북송 시대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5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막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체신서, 난학발전, 이 두 가지 힌트들에서 에도 막부 때의 난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도 막부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견당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나라가 있었을 때는 7, 8, 9세기니까 이 시기 때 해당되는 1번은 7세기 뭐가 있습니까? 다이카 계신, 그렇죠? 다음 8세기 나라 시대, 그리고 9세기 때 해이한 시대, 뭐 이런 해서 8세기 나라 해이한 시대가 이제 가장 적절하다 할 수가 있죠. 해이한 시대 9세기 말에 또 폐지되죠. 해이한 시대 같은 경우에는 견당서도 보냈고 견당서도 폐지한 거죠. 정기적으로 에도로 향하는 다이묘라 하여서 에도 막부의 상킨 고타이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게 정답이죠. 다이카 계신의 조칙을 발표하는 관례, 요거 이제 7세기 때 일이고, 다이카 계신, 일본 다이카 계신 때 일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라 하여서 임진왜란 중에 죽었고, 이거 다음이 이제 에도 막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의 창건이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의 막부라고 할 수가 있는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예.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수월하게 풀었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또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서아시아에 이제 강해야 돼요. 이렇게 서아시아 어차피 뭐 끝까지 많이 변별력 문제도 많이 나오죠. 쭉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제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결정타이죠.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부하이 왕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투고릴 베그를 불러들였고 그는 바그다드로 들어가 부하이 왕조를 축출했다라고 하는, 이 부하이 왕조 축출해서 셀주크 티르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악했으면 이제 문제는 쉽죠. 쿠투브 미나르를 건립하였다라는 것은 델리 술탄 왕조를 처음으로 건립했던 아이바크에 대한 이야기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라는 것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마니교가 이때 또 만들어졌는데 마니교를 탄압했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였다라는 것은 오스만 왕조의 메흐메트 2세와 관련된 이야기죠. 탈라스 전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라는 것은 아바스 왕조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예루살렘과 아나톨리아 즉 소아시아 비잔티움 제국을 이제 위협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먹고 성지순례 박해하고 아나톨리아 먹으면서 비잔티움 제국의 땅을 먹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바로 서로마 쪽에 교황의 구원을 요청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그의 침공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왕조가 형성이 되어 북인도를 통일했다라 하여서 인도의 첫 번째 통일 왕조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습니다. 파탈리푸트라를 수도로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우리아 왕조와 굽타 왕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이 계기가 되어서 그게 자극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마우리아 왕조인 거죠.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마우리아 왕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한 왕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건국자라면 또 이제 전성기를 이룬 아소카가 유명합니다. 아소카 문제겠죠. 1번 타지마할을 건립하였다라는 것은 무굴 제국의 샤자한입니다. 아우랑제부의 아빠죠. 그 다음에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오스만 제국을 발라버린 티무르에 대한 이야기죠. 에프탈의 침략으로 쇠퇴하였던 것은 굽타 왕조이고요. 아소카 왕, 요게 이제 마우리아 왕조죠. 이란 계통의 쿠샨족에 의해 개창되었다. 그러니까 쿠샨 왕조가 됩니다. 정답은 4번.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인데요. 프랑스와 영국이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 일단 있어요. 프랑스와 영국이 싸운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힌트고, 클레지 전투라고 하는 또 힌트가 있고요.
영국의 장궁이라고 하는 힌트도 있고요. 힌트 많아요. 예, 거기다가 이 전쟁 중에 자클리의 난이 있었다. 이 전쟁 중에 흑사병도 있었고 프랑스의 자클리의 난도 있었고 영국의 와트타일러의 난도 있었죠. 100년 전쟁이죠. 14, 15세기 때 있었던 100년 전쟁입니다. 100년 전쟁 기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거죠. 아비 100번 죽이고 황금 한자 찢는 와 개콘이 전부 다 100년 전쟁 기간에 있었던 일이죠. 요 바로 앞에 아비뇽 유수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아비뇽 유수 기간에 있었던 일도 중요해요. 아비�뇽 유수 기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여기까지가 아비뇽 유수 기간에 있었던 일이죠. 요 찢는이 이제 교황청의 대분열, 교회 대분열이니까는요. 아비뇽 유수의 시작, 100년 전쟁의 시작, 죽이고 흑사병, 그다음에 황금 문서, 한자 동맹의 이제 확대, 자클리에 난 찢는, 교회 대분열, 로마 교황청, 아비뇽 교황청 이렇게 두 개로 막 분열되죠. 그다음에 와트 타일러에 난 위클리프와 후수의 교회 개혁 운동, 그리고 이제 후수가 이제 화형당하는 콘스탄츠 공의회. 그리고 나서 100년 전쟁 끝. 1453년 100년 전쟁이 끝나는 해에 비잔티움 제국도 망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적절한 거 1번 예수회를 설립하는 로율라는 이제 16세기 때 일이죠. 라틴 제국을 수립하는 십자군. 이건 이제 십자군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고 100년 전쟁 앞에 있었던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아비뇽 교황청에 머무는 교황. 볼 수 있죠? 예. 자, 다음에 물론 아비뇽 유수의 시작은 100년 전쟁 앞이지만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는 루터 16세기 때의 종교 개혁에 해당되죠. 카노사로 찾아가 용서를 비는 황제는 십자군 전쟁, 이건 전에, 십자군 전쟁 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9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페르세폴리스 궁전이라는 단어, 그리고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서 이거 다리우스 1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왕조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인 것이죠. 자, 그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찾는 건데 예니체리를 창설했다 오스만 제국이죠. 파르티아를 정복했다. 파르티아 정복? 이건 이제 사선왕조 페르시아죠. 히타이트에 의해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빌로니아가 되겠습니다. 바빌로니아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부활했다가 다시 이제 아시리아한테 망하게 되는 것이 바빌로니아가 됩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고요. 군강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했다라는 것은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제 가장 많이 틀렸던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롬바르드 왕국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첫 번째 힌트. 그리고 자신의 부친이 후우마이야 왕조의 침략을 막으려 했다. 여기서 포인트가 우마이야가 아니라 후우마이야라는 게 또 포인트예요. 다음에 세 번째 힌트가 서유럽 크리스트교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왕국으로 통합했다라 하여서 크리스트교 세계라고 하는 용어가 또 힌트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로 통합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누굴까? 라고 하는 걸 알자는 것이죠. 일단 뭐 클로비스는 아니죠. 그럼 이제 카를로스 마르텔, 당연히 아니죠.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슬람을 막아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우마이야 왕조를 막아낸 거예요. 뚜르푸아 때의 전투를. 많은 학생들은 아마 이 둘은 제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핀이냐, 카를로스 대제냐, 이 둘 중에 이제 하나에서 이제 대단히 혼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우선 롬바르드 왕국 공격이 피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카를로스 대제 때 이 롬바르드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해요. 그래서 서유럽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롬바르드 왕국 멸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념 때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요건 이제 문풀 때, 요건 이제 작년 문풀 책이에요. 작년 문풀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요때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20%를 개념책에서 보여주고, 125%에서 5%는 이제 문풀에서 보여주는 약간 그 야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힌트가 더 있어요. 아까 봤듯이 우마이야 왕조가 아니라 후우마이야라고 하는 게 또 포인트다라 할 수가 있는데, 우마이야 왕조의 침략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우마이야 왕조가 바로 이제 어디를 먹습니까? 이베리아 반도의 서구트 왕국을 멸망을 시키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크 메로베우스 왕조로 쳐들어가죠. 이때 이제 막아냈던 게 당시 궁제였던 카를로스 마르텔의
투르와 푸아테의 전투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우마이야 왕조라는 거죠. 우마이야 왕조 막판에 있었던 게 그리고 투르와 푸아테의 전투예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세계는 이제 이때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 보면은 오하고 후우마이야로 지금 바뀌고 있는 PPT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거는 이제 연표 특강과 역시 문풀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핀 때는 우마이야가 아니라 후우마이예요. 후우마이야고 이제 카를로스 대제 때에 지금 보고 있는 여기 바로 여기 랑고바르드 왕국, 롬바르드 왕국을 멸망을 시켰던 게 바로 카를로스 대제 때 모습이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였으며 로마 교황 레오 3세로부터 무어로 너무나 유명한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카를로스 대제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 보면은 롬바르드 왕국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부친이 만약에 우마이야 왕조의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카를로스 마르텔의 이야기고, 결국 그 사람의 아들은 피핀이니까 그건 피핀에 대한 얘기지만은 이 후마이야 왕조니까는 이거는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로 로마 황제,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교황이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의 상당 부분의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힌트가 모두 카를로스 대제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쉽죠. 1번 베르댕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카를로스 대제 사후, 성상 파괴령을 반포했다라는 것은 비잔티움 제국 황제였던 레오 3세로서 카를로스 대제에게 로마 황제를 대관했던 교황 레오 3세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만 같아요.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했다는 것은 피핀, 그 다음에 또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은 피핀의 아빠였던 카를로스 마르텔, 그리고 궁정학교를 세우고 고전 연구를 어쩌고저쩌는 이게 이제 카를로스 대제의 카를로스 르네상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갑자기 이상하죠. 보다가 제가 안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를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우편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포인트죠. 2차 삼두 정치를 주도하고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옥타비아누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연제 시대를 열었다.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제국을 연 사람이고, 오연제 시대를 연 것은 네르바가 됩니다.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다라는, 너무 중요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이죠. 성 소피아 성당을 축제했다. 너무 중요하죠, 이 사람도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죠.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은 로마 공화정 시기 때 있었던 스키피오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프린캡스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정답 5번이죠. 12번, 이것도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카테린의 2세가 건립했다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예카테린의 여제 앞이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군주 중에서 예카테린의 여제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이 페테르가 또 포인트 아닙니까? 페테르는 바로 그죠? 표트르를 이야기하는 거죠. 페테르는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 1번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1860년 2차 아편 전쟁과 관련된 그것이죠. 베이징 조약과 관련된 것인데, 그 당시 이제 러시아 황제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드르 2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농노 해방령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 펠페죠. 그 다음에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크림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알렉산드로 2세의 아빠라 할 수가 있는 니콜라이 1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로 2세 때 크림 전쟁의 패배에 대한 수습책으로 농노 해방령이 있게 된 거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끝에 슐레지엔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프리드리 2세가 됩니다. 스웨덴과의 북반 전쟁을 통해 발테를 진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페트르 대제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5번. 자, 13번. 밑 출신 이것도 많이 틀렸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 나라는 펠리페 2세의 카톨릭 강요 정책으로 촉발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스파냐에 저항해서 에스파냐의 카톨릭 정책에 대항해서 종교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전쟁이 곧 독립전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힌트가 뭐가 있냐면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다는 힌트가 있어요. 영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들었다는 거죠. 순서가 영네프 순서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문제 쉽죠. 1번 상수지 궁전을 축조했다. 이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와 관련된 이야기죠. 렘판또 해전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가 오스만 제국 함대를 무찌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무적 함대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죠. 크로멜의 항해법 제정에 반발했다. 크로멜의 항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타켓으로 하는 것이냐면 17세기 때 잘 나갔던 해운업으로, 조선업과 해운업으로 잘 나갔던 네덜란드를 겨냥하는 거니까 네덜란드에 대한 이야기죠. 쌍파뉴는 그저 프랑스죠. 바스코 다가마는 그저 포르투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에 14번. 밑줄 친 이 연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러시아 왕제 알렉산드르 1세께 전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제 많은 힌트가 있네요. 프랑스에서 공화국이 설립되었고, 그다음에 그 공화국이 결국 운 좋은 군인의 통치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건 나폴레옹이구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위기를 벗어났고 우리가 발표한 이런 원칙을 위한 국가 간의 강력한 연합은 폭풍 같은 위기를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뭔 소리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외상은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메테르니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체제와 관련된 이야기이며, 빈체제를 뒷받침했던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국 동맹과 신성동맹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국동맹과 신성동맹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빈체제와 관련된 거 찾는 것입니다.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거죠. 프랑스 혁명 중에 있었던 거죠. 북독일 연방의 결성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19세기 후반에 독일 통일과 관련된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토대를 두었다라는 것은 루소가 이제 뭐에 영향을 주었냐면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 알기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빈체제죠. 그다음에 사르데냐 왕국의 카우보로의 지원을 받았다. 이건 이제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이래서 4번. 자, 15번. 가 운동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델리라고 하는 힌트가 있고, 영국 측에 채용된 현지 용병들, 이들 대부분은 힌두교도들이거나 이슬람교도였는데 소기름, 돼지기름 뭐 이런 단어들에서 세포이 항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포이 찾는 건가요? 예, 세포이를 찾는 건데요. 플라시 전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세포이 항쟁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세포이 항쟁의 100년 전 플라시 전투 이후부터 해서 세포이 항쟁 요 사이까지 요 100년이 영국의 인도 장악,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 장악 과정이라 할 수가 있고, 플라시, 마마, 시세포, 개선이라고 하는 순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포, 그렇죠. 요거도 정답이 요거죠. 플라시, 마마, 시세포 개선, 플라시 전투, 마이소르 전쟁, 마라타 전쟁, 시크 전쟁, 세포이 항쟁을 거쳐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다 장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인도 다 장악한 이후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무리다 라 하여서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이 되어서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고 영국령 인도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순서 대단히 중요하죠. 이 순서 문제였네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바브르가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무굴 제국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걸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 이제 14세기 말 15세기 때 인물이죠. 비이슬람 교도에 대한 지지야가 폐지되었다라는 것은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이야. 자, 다음에 몇 번인가요? 예, 다음 문제죠.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모로코 사건은 누구와 누구의 충돌이냐면 프랑스와 독일의 충돌이죠. 일으켰다니까 이제 독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힌트가 있습니다. 헤레레족의 봉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독일, 카통, 마비, 헬렐레, 맞지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독일이죠, 독일. 자, 탄지마트를 단행했다. 오스만 제국이죠. 콩고를 탄지마트 단행이 또 이제 그리스 독립전쟁 이후에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순서상.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다라는 것은 벨기에죠. 벨기에와 프랑스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범게르만주의를 주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 제국과 오스만 헝가리 제국이 되겠습니다. 파슈다에서 프랑스와 충돌했다. 영국이죠.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추진하였다라는 것은 프랑스와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3번. 다음 7번. 미줄진 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깜빡거려요, 자꾸요. 예, 기분 나쁘네요. 우리 조상들이 영국과 싸워서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깜빡일까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고 얼굴에서 또 이제 링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 내전, 즉 남북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북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찾게요. 1번 북부의 승리로 종결했다. 이게 정답이죠.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이제 프랑스 혁명 앞에 있었던 미국 독립전쟁, 미국 혁명이 되겠습니다. 토리당과 휘구당의 대립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영국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 왕정 복고기,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사이에 그 왕정 복고기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활약했던 것은 요 미국 혁명 기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농노 해방령이 선포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은 크림 전쟁 패배 이후에 알렉산드르 2세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째 문제. 밑줄진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것도 많이 들렸죠. 처칠이라는 단어도 힌트인데, 처칠도 힌트고 독일의 파리 점령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독일이 파리 점령하면 그죠, 이건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 1차 세계대전 때는 파리를 먹지 못했어요. 마른 전투에서 독일의 공세를 막으면서 지리한 참호전 양상이 되었던 게 1차 세계대전이고,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전격적으로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고 프랑스의 이제 독일 괴뢰 정부를 만들죠. 그게 BC 정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골이 영국에다가 망명 정부 자유 프랑스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월드워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월드워 2차 세계대전.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 측으로 참전했다. 이건 1차죠. 다음에 일본이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제출하였다. 이것도 1차 때 있었던 일이죠. 독일 킬 군항의 붕괴 혹시 1차 때 있었던 일이죠. 무솔리니가 로마 침군으로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22년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이제 마오 만난 거죠. 마오를 만났고 최근 모스크바, 그 다음에 이제 소련까지 간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나냐면 브레즈네프를 만납니다.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솔트,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이것도 순서도 되게 중요하죠. 닉슨, 유닉, 솔트, 독파리라 하여서 냉전 완화와 관련된 순서. 닉슨 독트린, 중국의 유엔 가입, 닉슨의 마오의 만남. 또 이제 닉슨이 소련에 가서 브레즈네프를 만나고 솔트. 그리고 이제 독일과 관련된 것으로서 서독과 동독의 기본조약. 그래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결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유명한 베트남 전쟁에서의 철수,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거. 순서 문제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순서는 아니었고 간단한 문제였죠. 일본 마셜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제 냉전 시기 때 있었던 일이죠. 트루먼의 케벡 코민, 트루먼 독트린, 마셜 계획, 코민 포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순서 문제가 있고요. 독립국가 연합을 출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련의 해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1961년에 있었던 것으로서 뭐 티토, 네루, 뭐 나세르 이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죠. 이것도 순서 문제 중요하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창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1955년에 흐르쇼프의 주도로 있었던 일이고요. 잘렸는데요.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체결하였다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0번. 각 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냥 끝났죠. 유럽연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찾는 거죠. 정답은 이제 1번이 되었고요. 반동에서 평화 10원칙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죠. 1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고요. 안전보장 이사회와 상임이사국을 두었다라는 것은 국제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브레턴 우즈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것은 국제통화금융회의와 국제부흥개발은행 IMF와 IBRD를 이야기합니다. 유럽 각국 공산당 간의 정보 교환을 추가한 것은 이건 이제 냉전 시기와 관련된 코민 포럼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꼭 완성, 개념 완성 꼭 1회 완성하시고요. 그거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돌려야 돼요. 2회
3회 계속 돌리기 바라겠습니다. 개념책에 여러분들의 길이 있고 만점의 완성이 있다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3호 때는 만점을, 3호 때도 만점을. 예!